자, 우리 이제 16페이지에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지고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진다. 알아두시고, 자, 17페이지에 녹는 점으로 넘어갈게요. 자, 끓는 점, 어는 점, 녹는 점. 자, 물질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아서 얘네 두 개를 같이 묶어서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다 특징이 뭐냐면 입자가 갖는 성질, 입자의 인력에 따라 나타나는 성질이야. 그래서 내용이 비슷해. 대신 끓는 점은 액체가 기체로 되는 상태의 변화, 온도를 뜻하는 거고, 녹는 점은 고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하는 온도를 말해. 반대로 어는 점은 액체가 고체로 상태 변화하는 온도를 말해. 자, 그럼 이제 여러분 2학기 되면 배우게 되는 자, 상태 변화를 잠깐 얘기를 해줄게요. 자, 물질의 상태는 기체, 고체, 액체 이 세 가지가 있어. 입자가 갖는 배열, 운동성에 따라 나누는데 고체는 가장 둔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자리에서 달달달달 떠는 진동 운동만 해. 자, 이동하지 않고 한 자리에서 왕복 운동하는 거 진동이야. 좌우로 달달 떨거나 상하로 떨거나 이게 진동이란 말이야. 자, 그리고 액체는 얘보다 더 활발해. 그래서 각각의 진동 운동은 유지한 상태에 얘네끼리 이 결합력이 약하니까 떼구르르 굴러가는 회전 운동까지 같이 해서 액체가 떨어뜨리면 흐르는 성질을 만드는 거야. 자, 그리고 기체는 매우 활발하게 운동해. 운동성이 가장 강한 거야. 액체는 가다 놓을 수 있잖아. 담아 놓을 수 있지만 기체의 경우는 풍선처럼 사방이 막혀야 그 안에 넣어놓을 수 있다는 건 얘는 틈만 있으면 도망간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운동성이 활발하다는 소리야. 얘는 각각의 입자가 진동 운동도 하고 기체도 바람 형태로 흘러가거든? 회전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스프링과 같다고 했잖아. 눌러놓으면 줄어들었다가 힘을 빼면 팽창하는 이런 운동을 뭐라고 하냐면 병진 운동이라고 해. 병진. 자, 발음 잘해야 돼. 병진 운동. 수축과 팽창을 하는 운동을 병진 운동이라고 그래. 그래서 압력에 따라서 기체가 액체로 변신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자, 고체가 액체가 되는 상태 변화 명칭이 있거든. 여기까지 안 배웠니? 배웠어. 뭐라고 하지? 그렇지, 융해. 녹았다는 얘기야. 반대로 가는 건 짧고 굵게 뭉치고 딱딱해졌다 해서 고 이렇게 얘기해. 자, 그리고 액체가 기체로 되는 건 기체화 되었다 해서 기화. 반대로 가는 건 액체화 되었다 해서 액화. 자, 그리고 요거는 두 개의 명칭이 동일해요. 승화. 둘 다 승화. 자, 그러면 이 명칭에 따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 첫 번째, 응고. 응고는 얼음이 얼었다. 초가 불이 타면 초가 녹잖아. 이때 녹아 떨어진 촛농이 다시 굳는 현상이 응고야. 그리고 우리 미역국이나 곰탕, 뭐 설렁탕, 고깃국 같은 경우 갈비, 찜도 얘 식으면 어떻게 돼? 하얀색 기름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거 응고야. 그리고 우리가 철을 갖다가 녹여서 내가 뭔가 만들려고 해. 뭐 삽이라든지 아니면 뭐 농기구 이런 거 만들 때 얘를 갖다가 녹였다가 굳히는 거. 그러면 우리가 얘를 갖다가 이 틀에, 성형 틀에 넣고 굳히는 거 있지? 그러면 쇳물이 녹아서 쇠가 굳었다. 그러면 이거 응고인 거야.
운동.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화. 기화는 증발을 뜻하거든. 끓음 현상이나 증발. 물이 끓었다. 끓음. 그리고 땀이 마른다. 젖은 머리가 마른다. 땀이 마른다. 그리고 젖은 빨래가 마른다. 이런 거 다 기화거든. 액체가 기체로 되었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세 번째,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가 있거든. 자, 드라이아이스, 베스킨라빈스에 가. 그럼 거기에 케이크를 사면 드라이아이스를 넣어주지. 그치? 드라이아이스가 시간이 지나면 막 없어져? 이거는 고체가 기체로 승화한 경우가 해당이 돼. 드라이아이스가 사라졌다. 자, 요게 승화인 거야. 자, 반대로, 자, 4, 융해. 융해는 얼음이 언개 응고면 얼음이 녹았다가 융해인 거지. 양초를 갖다 불을 붙여. 촛농이 녹아서, 초가 녹아서 촛농이 떨어졌다는 융해인 거고. 자, 입에다가 초콜릿 넣어. 그러면 초콜릿이 녹는 거. 녹는 거. 여름에 가방에다가 내가 단 거를 엄청 좋아하거든. 나 막 젤리랑 초콜릿 되게 좋아해. 저기 안에도 젤리만 있는데 여기 출퇴근하면서 젤리 하리보 2,500원짜리 한 봉다리 그냥 기본 앉은 자리에서 다 먹어. 되게 좋아해. 근데 초콜릿도 좋거든. 근데 초콜릿을 넣으면 여름에 됐다 뜨겁잖아. 차 안에 놓고 퇴근할 때 보잖아. 난리가 나. 녹아갖고 뭉개지고 막. 뚜껑 딱 열면 찍 늘어지잖아. 초콜릿이 녹았다. 그리고 따뜻한 빵 위에다가 버터 올리면 빵이 버터가 녹는다. 이거 다 녹는 거잖아. 그치? 융해라고 그래. 자, 그 다음에 액화는 어떤 걸 액화라고 하냐면 추운 겨울날 차가운 곳에 있다가 딱 실내로 들어오면 안경이 뿌옇게 김이 서리지? 이게 액화야. 그리고 드라이아이스가 사라져서 크기가 줄어드는 건 승화지만 드라이아이스 주변에 하얀색 물방울이 맺히게 되거든. 이거는 공기가 돌아다니다가 드라이아이스가 너무 차가워져서 얘가 순간 김이 서리는 것처럼 공기 중에 김 물방울이 막 맺히는 거거든. 이거 액화야. 드라이아이스 주변에 흰 연기가 만들어진다. 연기. 자, 요거 구분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체라는 거는 우리가 색깔이 없는 기체 있잖아. 연기처럼 막 색깔이 있는 애 말고 얘네들은 눈에 안 보여. 수증기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걸 수증기라고 하는데 드라이아이스가 크기가 사라졌으면 안 보이는 상태로 공기 중으로 날아간 거야. 드라이아이스는 이산화탄소가 얼음처럼 얼어진 거거든. 얼려진 거거든. 이산화탄소를 고체로 얼려버리면 드라이아이스가 돼.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내 입에서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데 안 보이잖아. 내 입에서 막 하얀색 연기가 나와? 용가리도 아니고 팍 이러면 안 나오잖아.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사라지면 크기가 작아지니까 주변에 안 보여. 근데 주변에 아이스크림 그 통 열면 하얀 연기는 드라이 아이스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얘가 너무 추워서 공기 중에 물방울이 추워서 차가운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처럼 기체가 액체로 액화하는 현상이야. 서로 상태 변화가 동시에 일어난 거야. 자, 그 다음에 6번은 기체가 고체로 되는 승화가 있거든. 이게 눈이야, 눈. 한방눈. 하늘에서 내리는 눈. 자, 그리고 뭐냐면 아이스크림 무인 편의점 가면 아이스크림 통 있잖아. 그치? 자, 그거 애들이 막 열었다 닫았다 난리가 나. 학교 옆에 꼭 하나씩 놓는데 애들이 학교하면 거기 다 들어가서 열었다 닫았다 난리 난단 말이야. 근데 심지어 열어놓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어. 근데 여기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 기체가, 따뜻한 기체가 그 안에 들어가? 그러면 얘가
고체로 얼어버리거든. 바로 기체가 고체로. 냉동고 전에 아이스크림을 얼려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하얀색 얼음이 주변에 뭉쳐져 있는 걸 우리가 성에 꼈다고 하거든. 성에가 낀 것. 이거는 기체가 고체로 눈송이가 맺히는 것 같은 원리야. 눈이 내리는 원리하고 같은 원리야. 요런 것들이 상태의 변화에 예에 해당이 돼. 자, 기본적으로 요거를 알아두시고 얘네가 상태의 변화할 때 어떤 경우는 열을 흡수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열을 방출하기도 하거든. 첫 번째, 얘네들은 어떤 상태의 변화냐면 따뜻할 때 일어나 차가울 때 일어나? 얼음이 얼고 미안해. 순서가 조합이 틀렸네. 자, 융해하고 얼음을 바꿔야 돼. Sorry. 조합이 틀렸어. 응고. 얘가 4. 1. 융해. 자, 요거는 따뜻할 때 일어나는 거야? 차가울 때 일어나는 거야? 따뜻할 때. 따뜻할 때 일어난다는 얘기는 요거 반응 물질이 있고 주변 물질이 있거든? 주변 물질이 따뜻할 때 얘를 막 가열할 때 일어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일이 나타나는 거냐면 따뜻해야 된다, 열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열이 필요하다라는 건 열을 흡수한다는 얘기야. 열을 흡수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가열을 하면 가열 장치로 열을 전달받지만 가열을 하지 않으면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해. 그러면 주위 온도는 높아질까 낮아질까? 주위에 있는 열을 막 흡수해. 낮아져. 낮아지고 시원해지는 거야. 만나볼게. 가열장치 하면 당연히 더 빨리 일어나긴 하지만 얼음이 녹으면 얼음은 콜라를 시원하게 해줘, 따뜻하게 해줘. 콜라에 있는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얘가 차갑게 해주고 사람이 땀을 흘리는 이유가 뭐야? 열을 낮추기,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지. 땀이 마르면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내 몸의 체온이 떨어지는 거야. 물방울은 이미 액체에서 기체로 날아간 거야. 여기 있는 열을 흡수하고 딴 데로 나가버렸어. 그러면 내 체온은 더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겠지? 열까지 뺏겼으니까. 드라이 아이스는 아이스크림에 열을 뺏고 기체로 날아간 거잖아. 그치?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차갑게 유지되는 거고. 그치? 아이스크림이 주변 물질이 되는 거야. 얘네들은 열을 흡수하고 자, 주변은 온도가 낮아지는 효과가 생겨. 그래서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물을 가열해. 일기압에서.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다가 온도가 일정해지는 거야. 100도씨에. 왜? 액체에서 기체로 갈 거야. 운동성이 누가 더 강해? 기체가 운동성이 더 강해. 근데 이 운동성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열 에너지하고 관계가 있어. 열 에너지를 갖고 얘가 흡수하고 기체로 변신하는 거야. 자, 열 에너지를 흡수하고 기체로 변신하기 때문에 온도가 더 이상 높아지지 않고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는 거야. 마지막 액체가 모두 다 열을 흡수하고 기체로 변신할 때까지. 그래서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지 않는 구간이 나타나는데 요거를 우리는 눈으로 봤을 때 바글바글 끓는다라고 하고 요것을 우리는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야. 자, 기화, 끓는 점, 열 흡수. 자, 그럼 응고할 때는 응고, 액화, 기화, 기체, 고체하는 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자, 얼음이 얼거나 안경에 김이 서리거나 그리고 성에가 끼거나 한방눈이 내리거나 요거는 차가울 때 일어나 따뜻할 때 일어나? 차가울 때. 차가울 때 일어난다는 얘기는 얘가 뭐냐면 열에너지 배우셨지? 열에너지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해?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해? 고온에서 저온으로. 차가울 때 주변이 저온이 돼야
얘가 열을 내보낼 거 아니야. 그치? 주변을 냉각을 해주잖아? 차갑게 해주면 얘가 고온이 되고 주변 냉각제가 저온이 돼서 여기 있는 열이 바깥으로 방출되는 거야. 열 방출. 그러니까 열을 방출하니까 주위 온도는, 주변 물질은 따뜻해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지. 따뜻해지는 거. 자,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2학기 때, 1학년 2학기 때 나오는 내용이야. 자, 그래서 응고할 때 열이 발생하고 액화할 때 후덥지근해지고, 자, 한방눈이 내릴 때는 눈이 쌀인눈처럼 내리다가 녹으면 되게 손시렵고 추운데 그냥 한방눈은 그때보다는 춥지 않아. 포근하다라고 표현해. 얘는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오히려 열이 발생한다. 자, 실제로 실험하면 그렇다. 자, 얘를 갖다가 온도를 낮춰줬어. 물을, 액체를. 자,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되냐면 0도시에 일정한 구간이 나타난단 말이야. 왜 차갑게 냉장고에 넣는데 온도가 안 떨어져? 얘가 응고하면서 열을 방출하는 거야. 방출하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가지 않게끔. 근데 차갑게 안 해주면 오히려 열을 방출해서 주위가 따뜻해지는 효과가 생기는데, 대표적으로 이글루에서 얼음을 얼리는 효과. 이글루가 얼음집이잖아. 얼음집에서 물을 얼려 놓잖아? 그러면 액체가 고체로 응고하면서, 액체는 운동성이 활발하고 고체로 둔하게 응고하면서 열 에너지를 주변으로 방출하는 거야. 그래서 이글루 안에 얼음을 얼리면 얼리지 않았을 때보다 2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게 된대. 그래서 얼음을 얼려가면서 실내 온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생기는 거지. 가열할 때 열을 흡수한다고 했는데 기화열 흡수라고 표현해. 액체를 가열하면, 끓이면 액체가 기체로 변신하면서 기화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온도가 더 이상 높아지지 않고 일정한 구간이 나타난다. 요거를 우리는 1기압 100도씨에 끓는 점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떤 실험이 있냐면 종이컵이야. 여기다가 메추리알을 갖다 집어넣어. 얘를 갖다 가열하잖아? 물이 있는 동안은 이 종이컵이 타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가 산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종이로 되어 있는 용기에 물을 받아서 라면을 끓이면 끓여질 수 있대. 물만 있다라면. 우리는 종이가 불에 닿으면 당연히 타지 않아요? 탈 텐데 타지 않고 물이 열을 자꾸 흡수한대. 그래서 물이 있는 동안은 온도가 높아지지 않고 100도씨로 유지되기 때문에 종이는 100도씨에 녹지 않거든요. 더 높은 온도에 얘네가 타버려. 그래서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흡수하는구나, 얘가 타지 않는 걸 통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거지. 자, 녹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왔던 내용이고 17페이지로 갈게요. 녹는 점과 어는 점, 고체에서 액체, 융해하는 동안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융해란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거야. 누가 열 에너지가 더 많을까? 정우야, 누가 더 열 에너지가 더 많을까? 열 에너지는 운동성하고 관련이 있어요. 액체가 더 운동성이 활발해. 자, 열 에너지 온도 이퀄 운동성이야. 운동성이 높다, 열 에너지가 많다. 온도가 높다, 운동성이 높다. 얘는 직결되어 있어. 운동성이 낮은데 열 에너지 많다? 이거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야. 운동성 때문에 나타나는 게 온도가 증가하는 현상이야. 그래서 운동성이 둔한 상태에서 운동성이 활발한 상태로 가고 싶다. 가려고 해. 그럼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해야 될까? 열을 방출해야 될까? 열을 흡수해야 되지.
그래서 얼음을 내가 따뜻하게 융해할 거야. 녹일 거야. 그러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 구간이 나타나는 거지. 왜 일정해요?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체가 액체로 변신하는 중간에 일부 고체가 액체로 변신하고 있기 때문에 열을 흡수해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녹는 점 이렇게 얘기를 한다. 녹는 점도 역시 입자 사이 인력과 관계에 있어서 물질에 따른 특성이 된다. 자, 그리고 반대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야. 액체가 다시 고체로 갈 거야. 그러면 온도가 낮아져서 고체로 갈 건데 운동성이 더 둔해져서 고체로 얘네가 변신하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열을 흡수할까? 열을 방출할까? 열을 방출하는 거지. 아까 말한 응고열 방출이 이거야. 해서 온도를 더 이상 높이지 않고 얘를 냉각했어. 그러면 얘네가 액체가 모두 다 고체로 변신하는 동안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어는 점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 고체 입자가 갖는 인력과 여기 고체가 갖는 입자가 갖는 인력과 같아 안 같아? 같아. 같아. 이 입자, 물 입자라면 물이 변신하지 않아서 수소와 산소로 딱 쪼개줘서 얘네가 분해되지 않았다면 물 입자가 다시 물 입자라면 얘가 입자 사이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그 물질의 녹는 점은 어는 점과 똑같다. 자, 같은 물질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다.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까닭. 자, 하준이 읽어봐봐. 끓는 점, 녹는 점, 특정한 에너지가 물질의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되지 않고 상태 변화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이다. 어느 점 상태 변화하면서 열의 에너지를 도출하게. 자, 끓는 점은 흡수한 열을 상태 변화하는 데 쓰고 있고 어는 점은 열을 방출하기 때문이다. 자, 워너비 체질이 그거잖아. 쯔양처럼 쯔양 몇 끼? TV 봤어? 와, 그렇게 먹는데 살이 안 쪄. 그 사람은 체질이 그렇긴 한데 또 누구지? 히밥 알아? 먹방 유튜버? 그 여자는 운동을 해서 소모를 한대. 그래서 먹어도 안 쪄. 자, 열을 먹으면 온도가 올라가야 돼. 음식을 먹으면 살이 쪄야 돼. 근데 얘는 살이 안 찌네? 왜? 운동을 해서 소모했거든. 근데 온도가 왜 안 올라가? 열 에너지를 갖고 상태 변화하는 데 썼거든. 온도가 여기서 말하는 음식 살찌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데는 얘를 딴 데 쓰고 있다는 거야. 어디? 상태 변화하는 데 쓰고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까요? 자, 어는 점과 녹는 점의 특징, 녹는 점과 어는 점의 특징. 압력이 일정할 때 물질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고 녹는 점 또는 어는 점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다. 역시 양이나 불꽃의 세기에 따라서 시간만 달라질 뿐 양은 온도는 변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물질의 녹는 점. 와, 구리가 1085도네? 엄청나다. 자, 그러면 일상생활에서의 녹는 점 이용. 자, 은서? 자, 녹는 점이 낮은 물질을 이용한 거 고체 접착제. 고체 접착제? 자, 순간 접착제? 얘가 쉽게 녹는 현상. 자, 퓨즈. 퓨즈는 뭐하고 뭐가 만들어졌냐면 납하고 주석이 섞인 물질이야. 퓨즈를 어디다 쓰냐면 우리 전선과 전선 사이에 요렇게 얘네를 자, 납땜
납과 주석을 섞은 얘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칠해놓고, 자, 전류가 막 흘러. 전류가 막 흐르면 얘네가 어느 순간 전류가 너무 많이 흐르면 과전류에 의해서 얘네가 열이 발생해. 핸드폰도 오랫동안 쓰면 뜨끈뜨끈한데 가전제품, 에어컨, TV, 냉장고 그 많은 걸 매일 24시간 매일 돌리잖아. 그러면 열이 양도 많아지고 종류도 많아지고 시간도 많아지면 열이 많아져. 그럼 요게 벽지나 이런 데서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 그걸 방지하는 장치가 퓨즈라는 거야. 요렇게 모든 전류가 흘러가는 요 골목에다가 납과 주석을 섞어서 얘를 고체로 해서 얘를 갖다가 뜨거운 인두기로 지져갖고 얘를 갖다 이렇게 딱 붙여. 그럼 평상시에는 전류가 이렇게 딱 지나가다가 얘가 과전류가 흘러가서 온도가 높아지면 얘가 녹아버려. 녹아버리면 지나가던 길을 차단해버리니까 갈 길이 없으니까 전체 전류가 뚝 끊기는 거야. 정전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화재의 위험을 막는다. 자, 순수한 납은요, 327도씨에 녹고요. 주석은 232도씨에 녹는데 얘네를 섞으면 183도씨에 얘네가 녹는데 183도씨면 우리 에어프라이어도 200도씨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뭐 전자레인지도 200도씨까지 올려주고 그러잖아. 그 정도는 우리가 쉽게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정도 열이 발생하면 바로 길을 차단해서 더 이상 전류가 흘러가지 않게끔 하는 게 퓨즈예요. 쉽게 녹는 점이 낮은 효과를 이용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철로 만든 주방용 조리기구. 철이 얘네가 끓는 점이 높은 경우고 녹는 점이 높은 경우고, 자, 그 다음에 니켈이라는 거는 1455도씨의 녹는 점을 갖고 있거든? 자, 우리가 주방에서, 아니야, 이거는 비행기 엔진을 쓴다 했잖아, 비행기 엔진. 자, 비행기 엔진이 아무리 돌아가도 1455도씨까지 올라가기 힘들거든? 그래서 고온에 잘 버텨서 얘네가 고온에도 강한 니켈을 비행기 엔진에다 쓴다. 얘는 녹는 점이 높은 걸 이용한 얘다. 자, 그러면 녹는 점과 어는 점에 따른 물질의 상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고체, 액체, 기체. 그다음에 물. 그 다음에 구리, 염화나트륨 빼고 고체, 산소 183도씨, 질소 196도씨, 에탄올 78도씨, 100도씨, 구리 256. 자, 각각의 물질에, 자, 녹는 점과 끓는 점이야. 녹는 점은 물질의 상태 어디와 어디 사이를 뜻하는 걸까? 그치. 이걸 녹는 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녹는 점 이하의 온도에서는 고체고 이 녹는 점 이상, 끓는 점 이하는 액체. 그리고 끓는 점 이상에서는 기체로 존재하는 거야. 자, 보자. 물. 우리가 생활하는 이 실내 온도를 25도씨 평균 잡거든? 25도씨의 물은 우리가 알다시피 무슨 상태로 존재하지? 액체, 고체, 기체. 물은? 액체로 존재하지. 25도씨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녹는 온도보다 높아. 그러면 녹았지. 끓기는 전이야. 끓진 않았고 녹았어. 그러면 녹고 끓기 전이다. 무슨 상태야? 액체인 거야.
그래서 얘는 액체로 존재한다. 자, 나머지도 25도씨에 무슨 상태로 존재하는지 볼게. 25도씨는 얘보다 높고 얘보다도 높아. 아, 끓었네. 끓고 났으면 무슨 상태야? 기체. 얘도 25도씨가 제일 높은 온도잖아. 끓었네. 자, 그럼 얘는 무슨 상태로 있어? 그렇지. 이 중간이니까 녹긴 했고 끓기 전이니까 액체. 자, 구리는? 고체. 그치? 녹지도 못했잖아. 1085도. 그럼 얘는 고체.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에 따라 물질의 상태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자, 25페이지 4번 풀어보세요. 25페이지 4번. (27쪽까지) 숙제고 서술형 뒤에 나와 있는 건 1차 본문에서 찾아서 연필로 풀고 자, 두 번째 오답일 경우는 정답지에 있는 모번 답안을 그대로 옮겨 적어주세요. 볼펜으로 채점하면서. 얘 서술형 대비도 해야 되잖아. 서술형은 주관식하고 달라요. 뭐뭐 때문에 이렇게 적으면 안 돼. 뭐뭐 다까지 써야 돼. 주어, 목적어, 동사 다 들어가야 돼. 물질의 상태 변화의 요인을 쓰시오. 온도와 압력 때문에 땡. 물질의 상태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서술형이라는 건 뭐뭐 다까지. 자, 4번. 정우야, 4번 답이 뭐야? 5번? 자, 디귿 볼게. 영하 10도씨의 얼음 100g을 같은 색의 불꽃으로 가열하면 온도가 달라질까? 시간이 달라지지? 답은 2번이에요. 온도는 달라지지 않는다. 자, 어디 보냐면 20페이지 볼게. 20페이지. 물은 되게 특이해. 그래서 물의 특이성에 갖고 몇 가지 성질을 막 외우기도 했거든, 옛날에. 근데 요즘에는 요 교과 과정이 빠지고 그냥 이렇게 중간중간에 성질이 나오게 돼요. 자, 물의 특징 알아보기. 물질은 상태에 따라 밀도가 다르며 고체, 액체, 기체에 따라 고체 밀도가 액체보다 크다. 일반적으로 고체 밀도가 더 큰데 물은 예외적으로 자, 고체의 얼음의 밀도가 더 크다. 자, 얼음과 물의 밀도 비교. 리노 읽어봐봐. 물과 액체, 파라핀에 각각 얼음과 고체 파라핀을 넣으면 그
그림과 같이 얼음을 위로 뜨고 고체 파라핀을 아래로 가라앉는다. 대부분의 물질은 파라핀과 같이 고체 상태의 밀도와 액체 상태의 밀도보다 크기 때문에 고체가 액체 아래로 가라앉는다. 이와 달리 물은 고체 상태의 얼음의 밀도가 액체 상태의 물의 밀도보다 작기 때문에 얼음이 물 위에 뜨게 된다. 자, 파라핀이 뭐냐면 양초 재료거든? 얘를 녹이면 투명해져. 그래서 이 액체 파라핀을 발목 삐고 막 손목 삐는데 이게 찜질용으로 쓰여요. 얘가 액체에서 고체로 응고하면서 아까 운동성이 활발한 액체에서 운동성이 둔한 고체로 갈 때 외부로부터 열을 방출해버린다고 했잖아. 이때 이 방출한 열이 찜질 효과를 나타내서 우리가 팔 삐고 막 이럴 때 뜨거운 찜질을 이렇게 파라핀으로 하게 되거든요. 자, 양초 녹인 요 재료다라고 보시면 돼. 자, 액체 양초를 내가 만들 거야. 우리 색깔 양초 만드는 방법, 양초를 녹이고 거기에다 크레파스 넣으면 색깔 양초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내가 양초를 녹이고 예쁜 색깔 넣었고 얘를 갖다가 만들었어. 첫 번째는 그냥 액체겠지. 얘네가 하얗게 점점점 굳어지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렇게 가운데가 쏙 들어간다? 알아 몰라? 쏙 들어가. 이거 뭐냐면 일반적으로 액체일 때는 요 부피가 위쪽에 있다가 고체일 때는 부피가 감소한다는 얘기야. 부피는 액체가 더 크다라는 거야. 그럼 밀도는 누가 더 큰 거야? 고체하고 액체하고 밀도는 부피하고 반비례니까 고체가 밀도가 더 큰 거지. 그러니까 얘네 액체하고 고체를 넣으면 고체는 아래, 액체는 위쪽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얼음은 특이하게 얼음이 밀도가 더 작대. 밑에 보면 왜 그런지 모양이 나와 있어. 상태에 따른 물 입자의 배열 변화. 혜준이 읽어봐봐. 오전에 밀도를 작업하다가 물의 입자 배열과 관련이 있다. 액체 상태에서 물은 입자 배열이 불규칙하지만 물이 어느 고체 상태가 되면 입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된다. 이때 물 입자들이 육각형 구조를 이루면서 빈 공간이 많이 생기므로 부피가 늘어난다. 따라서 같은 질량의 물보다 얼음의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얼음은 불보다 밀도가 작아진다. 자, 일반적으로는 응고하면서 운동성이 둔해져. 운동성이 둔해지면 입자끼리 당기는 인력이 인력이 강해지거든? 그러니까 다닥다닥 얘네가 가까이 많이 붙어 있게 돼서 밀도가 큰 물질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물은 특이하게 얘가 빨간 게 옆에 하얀색 덩어리 있는 게 이게 물 입자거든? 얘네가 하얀색끼리 결합해. 빨간색에 하얀색이 손을 잡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도 손으로 친구 잡고 다니듯이 손잡고 다니듯이 얘는 빨간 거 옆에 있는 요 하얀 거끼리만 손을 잡아. 이거 이름이 뭐냐면 수소거든. 물은 산소하고 수소 두 개로 결합되는데 수소끼리만 결합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얘네가 빨간 거 옆에 하얀 게 막 마구잡이로 결합이 되면 밀도가 분명히 커지겠지만 수소끼리 결합하려는 성질 때문에 가운데가 뻥 뚫리는 거야. 벌집 모양처럼. 그래서 밀도가 작아진다. 그래서 부피가 얼마나 커지냐면 10%나 커져. 10%나 커지기 때문에 유리병에다가 물 가득 넣고 냉동실에 얼리면 유리병이 깨질 정도의 요 압력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요 배열 때문에 물은 특이하게 얼음이 물보다 밀도가 더 작다. 가벼워서 위에 뜬다. 자, 온도에 따른 물의 밀도 변화. 희찬이? 찬이, 읽어봐봐. 따라서 물의 밀도는 서울시에서 최대가 되고 부피는 최소. 언제 밀도가 가장 커진대? 4도씨. 이때 밀도가 1이거든? 1.
그래서 물의 밀도는 1이라고 하는 거야. 최대 부피, 최대 밀도일 때. 자, 4도씨가 돼서 밀도가 가장 커지고 0도씨가 되면 오히려 밀도가 작아진다는 거야. 자,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한강이야. 한강이 겨울 되면 얼어 안 얼어? 한강이 얼었습니다. 얼잖아. 그치? 근데 여기 있는 물고기는 얼어 죽니? 살아남니? 살아. 계속 살아. 만약에 요 안까지 다 얼면 얘는 다 죽어서 멸종될걸? 매 겨울마다 온다고 생각해봐. 그치? 얼어 죽지 않고 사는 이유가 뭐냐면 물이 밀도가 4도씨의 최대가 되기 때문에. 자, 온도가 하강하는, 기온이 낮아지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공기가 차가워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찬바람에 의해서도 온도가 낮아지거든. 여기 안보다 바깥쪽은 찬바람이 더 세게 불어서 바깥쪽의 기온이 막 떨어져. 그래서 얘가 뭐 5도씨, 4도씨에서 4도씨에 도달하잖아? 밀도가 커진다며. 가만히 있겠어? 대류 현상처럼 밑으로 쑥 내려와. 내려와서 4도씨보다 높은 5도씨 물이 또 위로 올라가게 되겠지? 다음 타자. 온도가 또 내려가. 그럼 4도씨 되면 밑으로 내려가. 그럼 내려갔던 애가 또 밑에는 더 이상 바람이 안 불고 차가운 온도 정도잖아. 해서 얘가 온도가 그렇게 낮지 않은 물이 내려간단 말이야. 그래서 4도씨의 물이 끊임없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여기 안에가 계속 휘 저어주는 효과가 생기고 그리고 얘가 얼 때가 뭐냐면 갑자기 뚝 떨어져서 얘가 내려가지도 못하는데 얼음이 딱 맺혀지는 경우가 표면이 얼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얼음은 4도씨에 도달한 애가 무거워지니까 밑으로 내려가 급격하게 온도가 낮아진 표면이 얼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얼음이 얼 때는 어디부터 얼어? 겉부분부터 얼잖아. 4도씨의 물이 밀도가 커서 얘네가 순환하는 효과가 생겨서 그래. 우리 냉동실에 얼음을 판에다가 요거를 얼리려고 얼려놨어? 꺼냈는데 들 얼었어. 그러면 네모난 형태는 남고 그 안에 물만 쏙 빠져나오잖아. 얼음은 표면부터 어는 이유가 4도씨의 물이 밑으로 내려앉고 순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55분이구나. 자, 28페이지 앞부분만 잠깐 개념하고 여기가 조금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라 자, 다음 주에도 하고 이번 주에도 살짝 맛만 보고 이렇게 갈 거야. 27조까지 숙제니까 잘 챙겨 오시고 자, 물질의 특성이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밀도, 용해도 마지막에 용해도야. 아까 내가 소금은 물에 잘 녹지만 에탄올에 녹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지? 소금, 얘가 물에 녹으면 작은 입자로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게 돌아다니거든? 작은 입자로 입자 형태로 돌아다녀. 얘하고 물 입자 눈에 안 보이지? 얘 소금 입자하고 물 입자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강하게 작용하면 얘는 녹는다라고 표현해. 그래서 물 입자 사이사이에 소금이 일정하게 끼어드는 게 특징이야. 자석과 자석 N극과 S극이 당기는 힘이 있듯이 물 입자는 물 입자 사이에 인력이 있고 소금은 소금 사이에 인력이 있는데 물 입자와 소금 사이에 인력이 작용해서 일정하게 끼어드는 이런 균일한 용액이 되는 게 용해도의 성질이야. 근데 소금하고 에탄올은 섞이지 않는다고 했지? 인력이 전혀 없진 않지만 섞일 정도의 인력은 작용하지 않아서 따로 노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녹고 녹지 않는 정도도 용해도지만 물이 온도에 따라서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정도가 정해져 있어. 1도씨 높아지면 요만큼, 2도씨 높아지면 이만큼. 그러면 입자 사이 거리가 1도씨 운동에 따른 공간, 2도씨, 3도씨 이것도 정해져 있거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 사이 거리가 넓어져?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소금의 양은 많아질까 적어질까? 공간이 넓어지니까 끼어들 틈이 많아서 얘가 많아지게 돼. 0도씨에는 하나였으면 뭐 30도씨에는 2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용액의 농도가 높을 수 있는 거야. 반대로 우리 꿀, 냉장고에 넣어놓은 꿀 봤어? 꿀을 냉장고에 넣으면 여기에 하얀색 결정이 만들어져.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잖아? 입자 사이 거리가 좁아져? 그럼 물속에 있던 애를 뱉어내. 그럼 다시 하얀색 덩어리로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면 소금물의 농도를 내가 짙게 만들려면 온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높게 해주면 되는 거야. 저어주거나 내가 막 얘를 흔들어줘서 섞어주는 거는 속도를 녹는 정도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야. 얘네가 빨리 하나가 되게끔 해주는 거지. 얘가 아까는 요만큼 녹았는데 빨리 저어준다고 해서 더 많이 녹거나 그렇진 않아요. 자, 일단 요런 성질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용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소금과 물이 섞여서 하나가 되는 걸 용해라고 해. 소금, 물, 얘네가 섞여서 소금, 물 요렇게 되는 걸 우리는 용해라고 해. 이때 녹아 들어가는 물질이 있어. 녹는 물질. 요것을 용질이라고 해. 그리고 녹이는 물질. 요거를 용매라고 해. 그러면 용질은 소금이야, 물이야? 소금. 용매는 물. 소금물은 용액. 얘가 하나가 되는 과정을 용액.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 끝. 숙제 잘 챙겨 오세요.